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재미있는 코너, 네, 경제 뉴스 1타 강사. 아무리 어려운 경제 뉴스도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주신 거 굉장한 인기를 또 끌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회계적으로 아주 설명해 주셨는데 예. 회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가져오신 소식을 제가 이렇게 딱 전에 들었는데요. 충격받았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예. 기획재정부가 원래 정부에서 가장 힘센 부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당연하죠.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잘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는 줄 알았고,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청 서슬퍼렇잖아요. 뭔가 그렇죠. 잘못 말하면은 뭐 이렇게 내보내 버리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수사 들어오거나 맞습니다. 이런데 기재부 관료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하고 맞섰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올 초 그 슈카 얘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슈카. 예. 예. 올 초에 그 슈카 유튜버 유명 유튜버죠. 네네. 슈카가 이게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렇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특히 이 대기업 할증 과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조금 좀 뜬금없는 말이죠. 앞뒤가 좀 안 맞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맞습니다.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물어봤는데 근데 뭐 대기업 할증 과세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속세 논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대통령께서 뭐 상속세가 너무 높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재부한테 우리나라 상속세 대통령이 높다고 했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될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죠. 근데 기재부는 그때마다 뭐 이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반대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얘기하면은 세게 반대한 거죠, 사실. 그 정도면은 좀 사실은 세게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뭐 대통령은 아무리 낮추겠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보통 장기 검토 과제. 예,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예, 얘기하죠. 이게 이참에 꼭 아셔야 되는 게 관료가 뭐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장기 검토 과제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사실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관료가 뭐 이거 한다 안 한다를 아주 정치인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네. 이것은 그냥 안 한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하는 것이 장기 검토 과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기재부는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기재부가 안 한다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세법을 바꾸기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또 최근에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 특히 경영권 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은 세율이 60%나 된다. 세율 60%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거 30%로 낮춰야 된다라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기재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 할증과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을 하고 정책실장도 말을 하니까 대기업 할증과세는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정책실장은 60%다라고 세율이 60%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세율은 50%다라는 말을 기자들 그 기재부 출입 기자 백브리핑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백브리핑이면은 뭔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맞습니다. 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자들한테 이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뒷얘기 설명해 주는. 백브리핑은 그냥 뒷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 뭐 대통령이 실이 시켰으니까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비공식적인 백브리핑에서는 근데 60%는 아니야라고 말을 한 거니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혹시 그 수동 공격, 패시브 어그레시브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윗사람이 말을 했을 때 싫어 안 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패시브 어그레시브 같은 표현, 마음이 이게 백브리핑에서 분출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게다가 틀린 점도 있는 지시사항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긴 하겠다. 네, 바로 그거죠. 상속세율이 60%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 생각에도 상속세율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닐까? 뭐 또 재벌이라고 해서 우리는 최고 세율이 50%지만 뭐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60% 세율을 과세하는 거는 뭐 저는 세제 전문가로서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60%가. 네, 네. 그런데 상속세율을 최고 세율은 6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기에도 아니 그 세금을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도 뭐 소득세 법인세율은 잘 몰라도 네. 이게 부가가치세율이 10%다라는 건 다 알고 네.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다라는 것은 또 웬만하면 다 일반 국민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세제실장이 보기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너무 팩트가 아니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백브리핑에서 말한 거죠. 일반 국민들 아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 예. 들어온 단어들은 예. 기재부 백브리핑에서 예.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 예. 불만을 토로했다. 이건 거친 공격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상속세 할증과세 평가 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60%에서 30%로 낮추라고 했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할증과세가 뭔지부터 조금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와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제가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샀다가 조금 오르면은 그냥 팔고 뭐 그러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고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거 샀다 팔았다 돈 벌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용 회장이 딱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요즘 하이닉스나 뭐가 더 잘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자기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하이닉스를 사고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는 어떤 재무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값어치를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더 큰 가치와 값어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인 거고요. 프리미엄. 그게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나와는 달리 예. 한 주에 뭐 이렇게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더해서 예. 임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사람을 내보낼 예. 수도 있고 어디 막 10조짜리 투자를 어디가 맞습니다.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있을 수도 그럼요. 있고 뭐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지분 한 주식보다는 한 주보다는 훨씬 가치가 크다. 거고요. 그거죠. 그 가치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되죠. 뭐 시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 하면은 이게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막 30%, 40% 정도가 아니라 막 50%, 100%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경영권 분쟁이 붙은 그 회사의 주식 막 올라간다라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그냥 한두 주 사는 거 말고 어떤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더 쉽게 비유하자면 똑같은 집이라도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 집 가격과 강남 한가운데 있는 집 가격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집은 똑같지만 그 집에 대한 가치, 값어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배력을 포함한 주식의 가치는 더 비싼 거고 네네. 지배력이 포함되지 않은 주식의 가치는 더 싼 거가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하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하고는 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게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면요.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제가 제 아들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삼성전자 주식 요즘엔 10주를 지금 상속했다. 얼마, 85만 원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되겠죠. 80만 원, 90만 원. 예, 예. 예, 그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뭐 80만 원, 90만 원에 대해서 아들한테 상속을 했다면은 그 국세청은 80만 원을 상속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겠죠.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을 이 아들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상속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그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상속세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최소한 뭐 20%는 되잖아. 그래서 한 20%를 할증해서 5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 상속세법의 구조입니다. 20%를 할증해서 50%로요? 예, 그 세율은 50%인 거죠. 세율을 예. 최고 세율의 20%를 할증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그 세율은 세율은 우리는 절대 할증하지 않고요. 세율은 할증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50%입니다. 그 세율이 적용되는 그 가액 이것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 10억에 대해서 50% 세율로 과세를 하면은 5억이겠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10억을 상속받아서 5억을 상속세로 만약에 냈다면은 세율은 50%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12억을 상속받았어요.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냈어요. 그러면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냈으면 상속세율이 몇 %입니까? 12억을 받고 6억을 냈으면 6억을 냈으면 딱 절반을 낸 거잖아요. 그럼 50%잖아요. 50%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세금을 냈으면 50%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6억? 6억이면 60%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60%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10억 있는데 12억으로 친 다음에 그렇죠. 6억을 냈으니까 원래 예. 10억 있었으니까 10억에 그렇죠. 60%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12억에서 6억이 세금이 부여됐으면 이거는 세율은 60%가 아니라 50%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기재부 세제실장이 보기에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무리 경영권 할증이 포함이 돼도 60%가 아니라 50%인데 이게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말을 잘못하니까 여기 대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 백브리핑에서 50%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60%란 숫자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 자체는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하라고 시켰으니까. 어쨌든 이건 시켜서 하는 거지. 청와대가 청와대 아니죠.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관계조차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한테. 그런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기재부 세제실장만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그 경제부총리도 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예, 그 국회에서 그 기재부 업무보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저께죠. 그저께 있었는데 그때 그 차기근 의원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경영권 프리미엄 합쳐서 60%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60%냐 50%냐라고 그 기재부 장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도 그 기재부 세제실장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라고 좀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60% 발언은 이건 잘못됐다라고까지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기재부 장관은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차기근 의원이 다시 제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경영권 할증을 딱 20%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영권 할증 주식에 대해서 뭐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한 주식이 한 20% 정도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만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상속세를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아세요.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20%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화장실에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주식은 뭐 20% 30%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로 막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작년인가요? 저희 롯데케미칼이 일진 그 메터리얼스 그거 경영권을 포함한 한 주식 한 50%를 샀었거든요. 그때 구매 가격이 그 전체 일진 메터리얼스 주식 시총의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절반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2배, 100%란 얘기죠. 100%란 얘기죠. 20%가 아니라 예, 20%가 100%. 아니라 100%인 경우가 뭐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되고요. 실제로 뭐 관련된 실증 논문도 여러 개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가라는 그런 실증 연구도 뭐 여러 개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아무리 적어도 뭐 한 48% 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많이 되면은 뭐 한 80% 정도도 흔하다라는 그런 실증 연구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그래도 뭐 한 7, 8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보다 이 경영권을 얻으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경영권만 얻으면은 뭐 그냥 뭐 이사회가 다른 외국보다 그렇게 좀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이사들은 또 뭐 맞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실은 더 쳐줘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20%를 한정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쳐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할인 과세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할증이 아니라 그렇죠. 할인이다. 실제 시장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한 70%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이 세법상으로는 딱 20%만 쳐주니까 이것은 할증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할인과세 아니냐라는 질문을 그저께 차규근 의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한 거예요. 아, 지금 이상민 의원님 정말 격정적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예. 말씀해 주시는데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 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이 맞다면 지금 현재도 할증과세가 아니라 할인과세다라고 기재부 장관이요?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거는 이 기재부 장관이 정책실장한테 대놓고 들이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정책실장과 대통령께서는 근데 뭐라고 대통령도 60% 말했냐면은 했나요? 대통령께서는 할증이 너무 지나친 아, 할증이다라고 그랬구나. 표현을 했고 이 정책실장은 60%나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재부 장관은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그 논문이 맞다면 논문이 맞다면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논문은 맞아요. 아니 그리고 관료들의 예, 예. 그것도 언어 습관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죠. 그분이 맞다면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다들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하시고요. 그 실증 연구에 따르면은 뭐 논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련된 논문은 당연히 여러 건이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들 모아서 종합을 해도 20%란 논문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다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50%, 60%, 70%는 된다라고 그 모든 논문들이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에 따르면 논문이 맞다면 현재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규명됐네요. 예. 기재부 장관이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예,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속세 할증과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반박했다. 예, 그게 정확한 정확하네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언론에 지금 예. 제가 뭐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지 확인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예. 본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주요 예. 일간지의 경제 기사들에서는 예. 60%를 지금 인용을 쓰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말고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60%라고 받아 썼어요.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데도 그렇게 다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예, 썼어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진보고 언론이 보수고 예, 경제지고 종합지고 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저는 뭐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니 그래도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학 교수 성태훈 정책실장께서 그래도 경제학 교수께서 이 60%라고 말을 했으니까 설마 팩트가 틀리진 않겠지라고 해서 그대로 비판 없이 썼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팩트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상속세에 관련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높이자라는 의견도 있고 낮추자라는 의견도 있고 뭐 유지하자라는 의견 저는 다양한 의견은 환영하는데요. 근데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팩트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태훈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잘못 말했고
있고 근데 설마 이게 잘못 말했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들 60%를 그냥 비판 없이 전했는데 다행히도 이 기재부 세제실장이 60%가 아니라 50%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60%가 아니라 50%구나 최고 세율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들은 이제는 60%라는 말을 안 쓰고 50%라고 수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현재도 이미 그 세제실장도 50%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장관도 기재부 장관도 50%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60%다라고 쓰는 언론들이 일부는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은 예전에 60%라고 쓴 것은 몰라서 그냥 그 정책실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라고 몰라서 60%라고 저는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장관도 부정하고 이 세제실장도 부정하는 상황에서 50%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60%라고 쓰는 언론은 이건 알면서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의심도 드는 악의적인 있습니다. 건가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뭔가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조금 지나치게 높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최고 세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젠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뭐 물론 정말 아직까지도 모를 수도 있죠. 뭐 그 언론 기자분들도 그 기재부 장관이 말해도 안 듣고 세제실장이 말해도 안 듣고 그냥 나는 그냥 60%다라고 몰라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이 한 말도 모른다라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포프카님 감사합니다. 네, 케미 잘 맞는데요. 아 우리들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근데 예. 기재부 장관이 예.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거는 예. 그거 세수 펑크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재부는 뭐 미우나 고우나 수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수문장이 기재부 장관이 가장 고유의 역할인 거고 특히 그래도 좀 세수가 괜찮을 때는 그래 약간 좀 세수 줄어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어라고 좀 이게 인내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작년 세수 결손 56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세수 결손이 만들어졌고요. 올해도 또 다시 세수 결손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재정을 책임지는 이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와 그래도 대통령실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라는 세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세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 원칙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조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이게 그리고 상속세는 당연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은 상속세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재산을 조금 물려주면은 상속세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 세금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재벌의 가장 큰 그 재산은 당연히 주식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부자다. 그럼 옆집 아저씨는 부동산 부자일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재벌이다라고 하면은 그 재벌은 뭐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서 이재용 회장이 부자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재용 회장이나 재벌 3세의 가장 큰 재산은 이거는 주식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재벌 회장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상속세를 감면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100억을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죠. 100억을 우리 아버지 현금으로 갖고 있든 주식으로 그렇죠.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국세청이 보기엔 이건 1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100억짜리 현금이 아니라 10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그 100억짜리 회사를 상장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100억인지 90억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시가총액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100억의 자산이 있고 90억 원의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순자산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렇죠. 뭐 너무 네, 쉽죠. 네, 네, 그래서 네. 국세청은 저한테 저의 순자산인 그 10억에다가 상속세를 부여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100억짜리 이 회사를 만들면은 순자산으로 이 상속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네. 이 시가총액이 만약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 회사는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게 PBR이 1 이하다라고 이 회계적으로는 그렇죠. 표현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예, 용어죠. 보통 PBR이 1 이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순자산, 이 회사의 순자산이 1,000억인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 또는 7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을 했을 때 순자산이 아무리 1,000억이라 하더라도 700억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700억이 돼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저기 대주주들은 그런 예, 회사의 예. 경우에는 예, 이렇게 예. 물려줘야 될 상황이 만약에 생길 거라면 예, 예.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내년에 죽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시한부 네. 인생이 아닌 이상. 그래서 자기는 항상 10년, 20년 이후까지도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뭐 1년 뒤에 죽을 거다라는 시한부 인생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0년 뒤에 죽을지 15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누르겠다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벌의 가치, 이 재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은 회사가 우리나라는 절반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순자산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그냥 오늘 폐업하고 시장에다가 맞아요. 내다 팔면은 나는 현재 700억 자산가에서 1,000억 자산가로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주식을 이 PBR이 1 이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시총이 적다 하더라도 이거를 폐업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왜 폐업을 하지 않냐면은 재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 이것은 시가총액은 순자산보다도 낮은 700억이라 하더라도 숨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재산이 700억이 있어요. 있을까요? 아무튼 700억 원이 있을 때 PBR이 1 이하인 회사의 주식 전체를 다 살 수가 있죠. 시총이 700억이니까. 그래서 제가 700억을 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다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하루아침에 300억 원을 그냥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근데 이런 일은 당연히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주식 가치가 당연히 1,000억 이상이 됩니다. 순자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가장 재벌의 가치는 이 시가보다는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제 재벌의 가치고 현재는 한 20% 정도만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냥 20%만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는 20% 정도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0%로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은 현재는 할인 과세가 아니라 할인 과세인데 앞으로는 제로 과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의지인 거고 세금 구조를 아는 세제실장과 기재부 장관이 보기에 직금도 할인 과세인데 이거를 제로 과세로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충심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정책실장의 말을 부정을 하고 뭐 백브리핑에서도 이 정책실장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어쨌든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내용은 상속세 할증 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겠다. 60%에서 50%로 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고 지금 우리나라는 할증이 아니고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정확한 요약입니다. 2차 강사 이상민 위원님이었습니다.